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미일주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미일주가 식신을 깔았죠. 정화라는 자체가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성향이 있으면서 집요하죠. 그러면서 이 식신을 깔아지 않습니까? 이 식신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 연구심이 뛰어난 기운이 또 식신이죠. 근데 이 정화나 미토나 전부 결국은 화의 기운이죠. 그래서 아주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밀주들 보면 이 유준상 씨나 이렇게 박지성 씨나 이렇게 김종국 씨나 보면 다 열정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죠. 집요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죠. 이 정밀주들이. 그러면서도 이 정밀주가 이 미라는 자체가 이게 간대지가 되기 때문에 이 간대지라는 것은 타협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막 옳다고 딱 생각하면 그대로 그냥 밀고 가는 그런 아주 고집이 아주 강한 그런 성향도 또 이 정밀주에 있죠. 그래서 뜨겁고 열정적이면서도 이 미토라는 것이 익히는 거잖아요. 맞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노력파들이 많죠. 보면. 그래서 집요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우리 연예인 중에서 유준상 씨나 박지성 씨나 이게 김종국 씨들의 특징이 아주 집요하게 노력하는 그런 정밀주의 그런 성향을 잘 드러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정밀주가 압록이기 때문에 압록이라는 것은 자기의 록,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고자 하는 기반을 불러오려고 하는 그런 자립심과 오뚜기 같은 기질이 아주 강하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 분야를 자꾸 연구하고 그죠? 그런 모습이 강하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미토라는 것은 정의를 임묘시킵니다. 이 정의를 임묘시킨다는 것은 그 예전에 모든 기억과 또는 경험과 또는 선배들의 노하우를 내가 가져와서 익힌다라는 의미도 되고, 그죠? 의미 자체가. 또는 이제 윗사람, 선배나, 그 서성, 이제 그 덕이 좀 약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노력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좀 개척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구 간섭을 좀 싫어하는 케이스도 많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묘월에 정화일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묘월이라 하면 목생화, 화를 생하는데 음양이 같으니까 이런 걸 편인이라 합니다. 우리가 편인이라는 것은 계무 환경이죠. 쉽게 말해서. 계무 환경은 내가 눈치를 봐야 하는 그래서 사상, 철학 쪽으로 해서 약간 특이한. 그래서 우리가 이 편인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상당히 머리가 좀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격적으로 약간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좀 불안해하고 하는 성향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 편인성은 말 그대로 인성이 편협됐다, 편향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대개 이 편인들은 어떤 전문가로 가는 사람이 많고 종교, 철학, 사상 쪽에서 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편인이 목이 되면 우리가 목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출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편인이면서 목이 되면 이런 아이디어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죠. 이 모습 자체가. 그런데 이분은 보면 해묘미라는 인성국을 딱 짰습니다. 그래서 해묘미라는 인성국을 짰다는 것은 인성이라는 생각, 어떤 사이클, 환경 이런 것들이 전부 해묘미로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 마피아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끼리끼리 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한 사람이죠. 좋게 말하면 주변 사람과 더군다나 비견의 인수와 내가 해묘미를 딱 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하고의 협동, 협력, 협업 이런 것을 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을 해도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일, 그런 일들을 하면 상당히 잘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한다. 그럼 이 사람 주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거기에 이 사람이 미토라는 화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전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협업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주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인성에 관한 일을 하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이제 편인격이 되죠. 편인이 이래서 격국을 완전히 이뤘죠. 편인, 해묘미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편인이라는 것은 특수한 자격, 특수한 아이디어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의미하잖아요. 그 중에 목에 관계되는, 우리가 목이라는 것은 바람같이 움직인다는 의미도 있고 새롭게 생출한다는 의미도 있고 꾸미고 키우고 그죠? 자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대개 이런 경우 인성에 해당되는 해묘미를 딱 가지게 되면 교육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이 목과 관련된 새롭게 뭔가를 개발하고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관련된 학문 쪽으로 가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해묘미로 연결되니까 뭔가 이 교육 쪽도 좋고 건설, 디자인 뭐 이런 쪽도 상당히 좋죠. 근데 이분은 이 목을 바람으로 썼어요. 우리가 이 목이 풍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이동하는 이분이 이제 이사를 해주는 그런 뭐라 합니까? 이사짐 센터를 합니까? 그걸 20년 이상 하신 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사짐을 자기 혼자 못 하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 파트가 나눠져 있죠. 운전하는 사람, 또 짐을 옮기는 사람, 또 뭐 여러 가지 그저 이 전기 보는 사람 이런 게 다 모여야 그게 가능하죠. 그것이 해묘미로 이렇게 국을 딱 짜서 그죠? 그것을 내 식신 노력으로서 그죠? 활동해서 이 땅 저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런 형태의 해묘미를 쓴 사주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되게 좀뭐 종류에 따라서 그런 사상 철학 또는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쓰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문서를 이동해주는 그런 쪽, 이분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신 거죠. 그 외에 작물 쪽으로 가기도 하겠고, 그죠? 사람을 기르는 쪽으로 가기도 하겠고, 여러 파트로 갈 수 있죠. 그 중에 이제 이분은 이사라는 파트로 이 해묘미를 짜서 간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분이 마피아적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하고 사이클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같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아주 끈끈하고 좋고, 나쁘게 말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쳐내버리는 그런 기질을 좀 가지고 있죠. 더군다나 이 정화일주들이 정을 중시하고 사람이 정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 식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개 주변 사람들, 이 사회적으로 이 해묘미가 연월 1위 합을 이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호평,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사람들하고 잘 지냅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아주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이 되게. 그런데 이 내부적으로는 미유격각을 딱 이뤄가지고 가족하고는 불화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바깥 생활은 어차피 잘하게 돼 있고 근데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하면 못 견딥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 또 특징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특히 제라는 천의 긴 부인이 있다 아닙니까? 이 가족과 이 자식 자리도 되고 자식이나 부인과의 관계에서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 좀 서로가 사이클이 맞지 않아서 또는 그 가족을 내가 도외시했어. 이분의 생활 자체가 해묘미로 전부 밖으로 향해 있죠. 밖에 있는 비경과 더불어서 같은 인성, 같은 마음, 같은 공부, 같은 경험을 하고자 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공부로 가면 좋은데, 철학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좋은데, 종교나, 이분은 이제 이 밖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이렇게 좀 노는 쪽으로, 그죠? 같이 이제 술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또는 뭐, 같이 놀이를 하고, 이런 쪽으로만 이분이 마음이 가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분들하고는 당연하게, 그죠? 트러블이 생기겠죠. 그런 점을 평생 이분이 어떻게 해소를 하고, 어떻게 이 갭을, 그죠? 이어갈 것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주 자체는. 여기 보면 37세부터 47세 사이에 계해대운이 있었잖아요. 이 계해대운에는 편간이 딱 뜨면서 식신제살이 딱 들어가죠. 그러면서 해묘미가 딱 들어가면 이때 잘 나가겠죠. 이때 사람들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상당히 잘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7세 운 들어오면서 술미 형살이 딱 들어오면서 집안의 부인과에 있어서 이제 갈등이 좀 많아지겠죠. 결정적으로 57세 신유운 들어가면 이 해묘미라는 강한 국을 이 재성이 와서 제거기를 딱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이 해묘미라는 인성과 이 재의 갈등이 일어나는 행상이죠.
이때 기운을 잘 타면, 그러니까 이런 해묘미 비경과 이렇게 국을 짠 사람은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신유운에 이분이 어떤 부류의 종류에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가족하고 등지게 되기도 하고, 또는 뭡니까? 문서 변동을 이용해 가지고 덕재를 크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렇게 인생이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분은 너무 이 해묘미라는 이 목이라는, 이렇게 목은 호기심 있고 재밌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좀 놀이 문화에 너무 빠져 있어 가지고, 그러고 이 편인이라는 자기 이 사이클의 생각에 너무 심취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 신유대운에 제거긴을 해서 인성을 변동을 통해 가지고 덕재를 해야 되는 운에 오히려 덕재를 하지 못하고 가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돼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이 사주를 다시 보면 해묘미라는 국을 짠 것과 이 기유라는 유금이 완전히, 그죠? 서로 배치되고 있는 그러한 구조의 사주죠. 이분은 돈보다는 사람의 인정, 정을 더 중시하는 형태의 이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이라는 게, 그죠? 우리가 제가 많이 필요한 모습이죠. 그 점에 있어서 이분이 많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죠? 그런 것이 이분이 살면서 그런 철학이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분이 보면 해와 유가 이 천의 기인입니다. 시작과 끝이 천의 기인이죠. 인성격에 이렇게 천의 기인을 이렇게 연가시에 끼게 되면 본인 스스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좀 귀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 때문에 이렇게 아웅다웅 해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하게 적응을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편인이라는 뭔가 이상과 이상에 빠져서, 그죠? 사람들 정과 이상에 빠져서 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신을 써서 이런 이삿짐을 해서 열심히는 살았지만은 가족과 불화하고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남는 것이 없는 그런 형상이 되죠. 뭐 없다고 하면 그렇지만은 좀 화합을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이 생기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제거긴으로 계속 오게 되는 형태죠. 그래서 이분이 아직 뭐 62세면 젊은 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 외부의 이런 동료들 간의 합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더욱더 후반부에 있는 이 가정에 있어서의 관계에서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편인이 겪고 일었을 때 이렇게 재운이 20년간 온다는 것은 인성을 이용해서 현실적 결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외부적인 그런 모습에서 외부적인 이때까지 내가 우리가 편인격에 있는 사람들은 익숙한 것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를 깨고 놓아가지고 좀 현실성을 가지는, 그러면서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고 가족과 화합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이 해묘미가 인성이 되면 이게 완전 강력한 업이 되거든요. 우리가 주역에 보면 리상이면 겸빙이 지아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서리가 어릴 때 그 서리를 자꾸 밟으면 그 서리가 단단해져서 얼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해묘미라는 기존의 이 업을 강력한 지금 이 검의 기운으로 깨가지고 완전히 자신을 탈바꿈하는 그런 기회가 지금 왔으니까, 그런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가족과도 화합하고 그리고 의미 있고 아주 재미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정밀주,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정밀주가 이 해묘미 인성국을 이룬 사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